안녕하세요. 남경 엔지니어링의 조민선 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한국인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간혹 실제로 한국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자신이 불법 체류 중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거를 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하시거나 기타 이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간혹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맞게 썼는지 확인을 못하고 그냥 회사에서 사인하자는 대로 해버리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어떤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까요? 네, 한국에서는 취업을 하면 반드시 취업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되고 두 부를 작성해서 반드시 한 개는 근로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실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다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내가 일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내가 지급받기로 한 임금, 그리고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넷째,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일과 근로시간, 그리고 시기로 정해진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기숙사를 제공을 해준다면 기숙사 이용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또는 교부를 해주지 않거나 또 추후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이다 보니 한글로만 된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서 근로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주었으니 문제가 없게 되는 걸까요? 네, 직원이 한국어를 못하는데 한국어로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계약 사항을 정확하게 알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회사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본인의 이제 모국어 같은 거죠.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임금, 급여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요.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똑같이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국적이나 또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도에 최저임금은 1,320원인데요. 보통 근로자들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일 최저임금은 82,560원, 그리고 한 달 최저임금은 215만 6,880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사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을 잘 못한다고 급여를 최저임금법 미달하게 주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미달된 지급 미지급분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회사와 처음에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을 더 하거나 또는 휴일에 근무하면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되면 바로 연장 근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2시간을 더 근무를 했어요. 그럼 이 추가로 일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입니다.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제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 시급의 1.5배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흔히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야간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도 추가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먼저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에 근무를 하면 역시 원래 지급받기로 한 기본 시급에서 0.5배를 더 붙여서 지급받아야 하고 또 주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추가로 또 근무를 했다면 이런 경우도 휴일 근로수당으로 기본 시급의 약 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4명 이하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가산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의 1배, 그냥 시급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간혹 연장 근로수당은 매월 정해진 월급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연장 근로를 해도 더 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월 245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을 했을 때 기본급 220만 원에 고정연장수당이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는 25만 원만큼 연장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만 원은 이 직원의 기본급에 대비했을 때 약 16시간 정도의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직원은 이 16시간까지는 연장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16시간보다 더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고정연장수당이 구분되어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본급 안에 다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항목이 따로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내 급여가 얼마인지가 적혀 있는 급여 명세서도 매달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에 고정 연장 수당이 별도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시간만큼의 연장 근로 수당이 미리 지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겠네요. 근로계약서와 근로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근무를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을 더 받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서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시급 단위로 급여를 계산하는 시급제 근로자들은 보통 따로 금액을 지급받지만 월급제로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급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2026년 월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가 215만 6,88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두 가지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일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하고, 두 번째는 일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은 모두 근무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출근은 했지만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간혹 이런 경우에 월급으로 미리 지급한 주휴수당에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 출근을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모두 만근해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퇴나 지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날 출근을 했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휴가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잖아요. 법상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보통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요.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중간에 그만 나오라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기간까지는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나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당신이 그만둬줬으면 좋겠으니 사직서 쓰세요 라고 하면 절대로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쓰라고 해서 사직서를 썼다가 하더라도 내가 쓴 사직서는 나의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다툴 때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퇴사를 권했을 때 내가 그만둬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그만두는 게 아니면 절대로 사직서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사직서만 제출하고 그냥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퇴사에도 어떤 기간이나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이 문제는 회사 사장님들께서 자주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근로자라면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 회사와 직원 간에 서로 의견이 합치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성립하듯이 퇴사할 때에도 회사와 직원 간에 퇴사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아침에 회사로 문자만 보내서 저 오늘 회사 그만둘게요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방적인 퇴사는 회사에서 직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퇴사가 아니라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처리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에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서 이제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을 했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직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는 반드시 미리 회사와 합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원하는 날짜의 며칠 전까지 회사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앞에서 우리가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직원에게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30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 예고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직원이 자기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할 때 퇴사 며칠 전까지 사직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어떤 인수인계나 중간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다른 사규 같은 것들로 그만두기 얼마 전까지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그 기간을 규정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급적 회사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퇴사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승낙해주지 않으면 영영 퇴사를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을 때 회사가 이것을 바로 승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가 된다는 것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퇴직금,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예전에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게 여권을 뺏어서 보관하거나 급여의 일부를 다 주지 않고 따로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가 관리를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일을 못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직원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그런 부당한 사유로 회사에 잔류를 해야 한다면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꼭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기초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한다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부는 반드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수당, 주휴수당,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일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50,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 통역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